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바로 관심인데요. 자, 지금 뜨거운 심장으로 이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엔 사람의 가치를 전하는 멘토 김영덕 센터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멘토 김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덕 mentor님. 네. 네, 뭐 이름만 봐서는 뭐 대게를 더욱 사랑할 것 같아요. 대게가 아니라 어린 오리. 뭐라고요? 영덕 어린 오리. 어린 오리요? 그렇죠. 영덕. 시작부터 공감대가 확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롯데그룹의 이 스타트업 창업 보육기관인 롯데 엑셀러레이터에 일하고 있습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네.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멘토링하고 롯데 대기업들, 기업들하고 협업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이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선한 안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코끼리를 찾으러 가는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까운 세상 모든 꿀팁들.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참 알릴 방법이 없네.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다? 혼자서 모르는 게 있으면 고수를 찾아서 전수를 받아야지. 정보 공유의 새로운 시대를 열 소문내기 고수를 찾아라. 깜짝 놀랄 비법을 가진 35명의 입소문 달인들이 제대로 뭉쳤다. 전무후무 고수의 손길로 탄생한 100억 스케일 소문의 진위는? 더 많이 퍼질 수 있게 소문을 내보죠. 어떻게요? 중요한 건 기술과 사람 아닐까요? 우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환상의 비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초단수의 비법을 밝혀라. 제야의 은둔 고수, 소문달인의 놀라운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앞서서 영상을 봤는데요. 야, 좋은 걸 퍼뜨리는 정보 공유의 고수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일당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 이제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을 할 수 있는 대단한 회사인 것 같네요. 거기서 크십니까? 아니요. 네, 대충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뭔가 추리를 하셔야죠. 이게 아마 예. 이게 뭐 뻔한 얘기인데 네. 뻔한 얘기인데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 또는 남들이 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아주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 아닐까. 예. 죄송하지만 너무 뻔한 얘기네요, 그죠? 너무 뻔하죠. 예. 원래 자, 바로 만나볼게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네트워킹하라. 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광고업계의 외인구단. 자, 고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템핑의 고준성입니다. 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광고주와 1인 퍼포먼스 마케터를 연결해줘서 1인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바일 전단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주들이 템핑에 자신의 사업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모바일 전단지를 올려놓으면 저희 1인 마케터들이 그걸 보고 다양한 광고 기법을 활용해서 그걸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광고주가 원하는 어떤 명확한 성과, 예를 들어서 뭐 상담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콘텐츠를 5초 이상 본다거나 아니면 실제 구매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청구해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마케터에게 나눠주는 그 소문을 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서비스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계속 되긴 하는데요. 모바일 전단지 일단 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면 뭐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인쇄비도 안 들겠네요. 모바일 전단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의 자, 뭐 차근차근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광고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이잖아요. 자, 기존의 광고 마케팅 대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행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반 시민들이 마치 광고 대행사의 직원이 된 것처럼 광고주의 마케팅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도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케트 되는데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하실 수 오래 있고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이까지 이렇게 시간이 들진 않고요. 근데 배우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광고를 돌리는 방법, 뭐 구글에 광고를 돌리는 방법, 그렇죠. 그런 거 이런 배워야겠죠. 정도의 광고 기법은 어느 정도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얼마나 벌어요? 지금 현재 템핑의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버는 분이 월 1억 정도. 예, 1억이 벌고요. 솔깃하시네요, 바로. 솔깃. 기가 쫑. 예. 그런 것들 다 교육까지 가능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예. 한 달 강의를 듣고 2달 동안 코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우리도 그 정- 할까요? 예? 저도 할까요? 저는 일단 저는 약간 솔깃한데요. 우리 멘토님까지 저도 갑자기 또 솔깃하십니다. 남는 시간에 해야죠. 그래요? 남는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업한 지 만 3년이 됐고요. 2015년도에 회사를 세웠고 1년 동안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2년 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금 누적 매출 100억을 넘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한 30만 명 정도의 마케터들이 가입했고요. 예, 그리고 광고주도 지난 한 해 동안만 한 1000여 개사의 광고주들이 템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런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이 아이템 자체가 네.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 업계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의 것을 그렇죠. 창조해내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렇죠. 광고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기존 광고 시장이란 게 보면 광고주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 매체가 있고 네. 광고 대행사 네. 그다음에 여러 에이전시들이 붙어서 이제 하는 B2B 사업 영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SNS,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트위터 또는 뭐 네이버에 또는 뭐 카카오톡 이런 SNS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1인 마케터라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영향력이 기존의 방송 매체나 이런 거에 못지않게 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광고 영역까지 마케터라는 1인 마케터라는 영역으로 와서 기존 광고 시장을 크게 흔들지 않을까. 네네. 아주 혁신적인 회사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여러 스타트업의 그 중은요 마케팅입니다. 근데 그거를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케터를 활용해서 이런 마케팅, 광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사업을 한 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준비하셨군요. 예, 그렇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 직장이 제일기획이었고 그 전전 직장이 이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있을 때 블로거 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예. 그 서비스는 그 블로거들, 그러니까 1인 미디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인 미디어,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언론사의 기자들 못지않게 어떤 발언권을 갖고 그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로거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고 그들이 기자 못지않게 더 좋은 글을 쓰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기자 못지않게 좋은 글을 쓰게 하려면 핵심이 돈벌이고요. 예, 글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 돈이 사실은 광고에서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일기획에 가서 광고 산업을 더 깊이 있게 이제 경험하고 배웠던 거고요. 그런 제 삶이 그대로 녹아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된 거여서 이거는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생각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미안해요. 그 대표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많은 창업자들을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창업자들이 착각하는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창업에서 성공하는데 아이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오면 그걸 시장에서 테스트해보면 사실은 거의 99%가 쓸모없는 아이디어거든요. 진짜 아이디어 1%가 아이디어는 사실은 너무 충격받았는데.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초기 아이디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보면 뭐 대부분 안 써요. 대부분 안 쓰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고객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려면 정말 대표님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고 구현한 걸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다시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이 과정들을 수십 번 거쳐야 되는 정말 험난한 일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디어는 그래서 아무나한테도 막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래야 훨씬 더 자기의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실행력이다. 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대표님이 이뤄놓은 일들 사실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왔는데 아까도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 현장으로 한번 우리가 또 만나볼까요? 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날이 좋아서, 날이 따스해서, 날이 적당해서 촬영하는 모든 날이 좋았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현 프로.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요. 하민아! 아이고 뭐야. 아 선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야, 넌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 저 어제 밤새고 뭐 그랬는데 또 이렇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야, 얼마 안 늦었어. 야, 1분 늦었다. 1분. 1분이나 늦었어요. 미안해요. 아 진짜 알았어. 야, 너 많이 힘들어? 완전 힘들어요. 선배 요즘 변한 거 알아요? 저희 예전에는 프로그램도 일찍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야, 1분 늦었어. 1분. 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에게 힘을 줄까? 저희 메인 PD님이 홍보 영상 만들라고 저한테 과제 냈거든요. 내일 홍보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만들어줄게. 진짜요? 자, 런웨이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애청자 여러분, 예, 런웨이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연출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화이팅! 했잖아. 뭐예요? 알았어. 뭐예요 이거? 알았어. 이거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할 내가 미안해.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 진짜요? 오케이, 가자. 그럼 만들어줘. 좋아. 접수 완료. 가자. 힘내. 현 프로의 맹활약 기대해 주세요. 자, 제가 이제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열렸네. 야, 이게 사무실 들어왔는데요. 야, 여기 사무실에 카페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이게 사무 공간이 있고 뭐 이렇게 회의실. 야, 굉장히 어떤 그 자유로움과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무실 같아요. 예, 한번 제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여기 또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유일하게 나를 반겨주는 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안녕. 안녕. 대표님은 어디 가셨니? 그래, 누가 나랑 좀 소통해주면 안 될까요? 저기,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강아지가 이렇게 딱 있어요. 네. 강아지 역할은 뭡니까? 저희 캠핑의 마스코트 이름이 텐자예요. 아, 그래서 텐자군요. 네. 제가 오늘 대표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네. 예, 대표님의 자리는 어딘가요? 자리는 따로 없으시고. 자리가 없다고요? 네. 대표님 자리가 없어요? 네. 대표님은 있는데 대표님의 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저희 대표님 캐비넷이 따로 있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대표님의 흔적은 캐비넷이라고요? 네. 아, 그래요. 일단 대표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의 흔적을 한번 찾아서 우리 네. 대표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이게 또 대표님이에요? 네. 아, 이런 큰 것도 아니고 네. 요게 대표님의 네. 자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대표님이 대표할 수 있는 자리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 그래. 뭐 우산 입고 이게 뭐 대표님의 모든 물품이 이게 끝이에요? 네. 사무실 공간에서는. 그럼 대표님 일하시는 거 맞아요? 네. 나는 왜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아, 그래요? 이게 진짜 대표님께 맞나요? 예, 저거 맞습니다. 예, 대표님 오셨네요. 그렇죠. 예. 예. 대표님의 공간은 여기예요? 예, 여기 제 물건들이 있고요. 네. 예, 저는 그냥 노트북 들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노트북 하나만 예, 들고요. 따로 예. 자리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예,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게 자리를 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는 디지털 노마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부터 디지털 노마드가 되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또 카페처럼 아기자기하고요. 뭔가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공유 오피스 이런 건가요? 예, 공유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인 퍼포먼스 마케터 분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공유 공간. 네. 예, 그분들이 같이 노하우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업무도 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캠핑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잠깐 따라오시죠. 그래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문 좀 닫고 갈까요, 케빈에?
앉아가도 돼요? 예, 앉아가도 돼요. 예, 그럼 따라가. 광고계의 판을 뒤흔든 차별화된 기술. 과연 캐치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주실 최고 서비스 책임자 이준걸님입니다. 살아있는 사용 설명서 이준걸 리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그 캠핑 마케터들이 실제 광고를 낼 수 있는 컨텐츠가 담겨 있는 페이지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교육을 이제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자기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해준 광고예요. 예. 이런 광고를 마케터들이 선택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 보이는 페이스북 같은 SNS에 마케터가 이제 그 자기만의 독창적인 카피를 적어서 예. 이제 소문을 광고를 냅니다. 네. 광고를 내면 이 광고를 접한 이제 그 정보 수용자,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은 자기의 연락처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광고 그 컨텐츠에 연락처를 남기게 되면 그 연락처 남기는 그 순간 캠핑을 실시간으로 모든 광고 링크를 트래킹해서 접수가 일어난 컨텐츠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 사전에 그 마케터와 캠핑 간의 수익 배분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사전에 정해진 약속대로 해당 마케터에게 포인트가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요. 해당 포인트는 이제 요 지금 400 얼마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실제 마케터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 그럼 470만 원을 벌써 지금 버는 거예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냥 네. 그 소비자가 이거를 클릭을 했는지 광고를 봤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비자가 이렇게 연락처를 접수시키는 그 순간 네. 저는 확인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연락처를 상담 신청을 남긴 그 순간. 예. 근데 다른 것들 있잖아요. 꼭 이런 확실한 그 수요가 있는 거 말고. 예. 예를 들면 이 콘텐츠를 예로 든다면 여기에 머무른 시간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 트래킹을 해서 특정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용자 광고를 봤다라고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기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 홍보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아까 그냥 간단하게 좀 찍었는데 잠깐 보시면. 자, 런웨이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애청자 여러분, 런웨이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런웨이 그냥 홍보 영상인데 이 홍보 영상을 가지고 우리도 또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좀 사랑해달라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보다는 우리 마케터들하고 직접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케터를 직접 만나서? 예. 그렇습니까? 마케터분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라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마케터분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죠. 그럼 가시죠, 그쪽으로.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만나러 출발. 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에 저희 프로마케터분들이 계십니다. 저분들이 마케터분들이에요? 예, 저희 직원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프로마케터분들이십니다. 그럼 저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예. 긴밀하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마케터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대표님께서는 1인 마케터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4명이 또 뭔가 팀을 이룬 건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 팀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받고 인사이트를 얻는 게 굉장히 커요, 사실. 예. 그리고 혼자 하면 인터넷 트렌드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각자가 다 그 개개인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를 만들면 카피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미지를 찾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면 편하고 서로 도움을 서로 많이 주고 받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홍금보 선생님인데 어쨌든 제가 주신 내용들 우리 예비 창업자 타겟으로 해갖고요. 저만의 어떤 노하우로 저도 이제 우리 제작진이랑 혼자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작진과 함께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침 지금 초보 마케터들을 위한 강의가 열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건 저한테 좀 필요한 코스네요. 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시죠. 가시죠. 그러면 오늘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프로 마케터가 되기 위해 떠나는 여정. 교수님, 여기 지금 초보 마케터분들을 위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잠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대표님 가시고? 저는 잠깐 다른 일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초보니까 제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보 마케터를 위한 용어 정리부터 숙련된 마케터를 위한 카피라이터 작성법까지 경험을 통해 얻은 마케팅 실전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스파르타 강의입니다. 가만 고객을 많이 발생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법적으로 아니면 또는 좀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동을 하시면 저희 특유의 템핑 어뷰징 시스템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케팅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템핑 스파르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여 명씩 이루어지는 스파르타 강의. 강의 후에는 개개인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개별 코칭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들어도 어렵고 어렵네요. 네네. 예. 많이 어려우시죠? 저 같은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럼요.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는 어떤 시대에 걸맞춰 이런 초보자들이 이런 교육 요열을 갖고 계신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초보자인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스파르타. 네, 이게 바로 스파르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스파르타 교육. 이건 뭡니까?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스파르타라는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원하는 수많은 1인 마케터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 회사의 채용을 연계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 마케터 또는 PT 마케터가 이제 발생됨으로써 선순환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잘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배우고 저는 이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표님을 찾아서 허락을 받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표님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대표님 봤니? 유목민처럼 옮겨다니며 일하는 대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대표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 사무실에서 또 대표님의 흔적이라고는 바로 이거 캐비넷. 자, 이게 이제 대표님의 흔적 이것뿐입니다. 어디 가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CG로 대표님 얼굴 같은 거 좀 붙여줄 수 있나요? 대표님 저 갈게요. 예, 자리에 안 계셔서 인사 못 드리고 갑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오늘 충분히 또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 갈게요. 예, 수고하세요. 이제 가겠습니다. 예, 안녕.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면서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퍼포먼스 마케터.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예비 창업가 분들을 위해서 퍼포먼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갑니다. 자, 우리 예비 창업가 분들의 인생에 꽃길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자,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대표님의 회사에 갔을 때는 참 그 넓은 공간에요. 사무실 안에 대표님의 자리는 덜렁 캐비닛 하나였습니다. 캐비닛 하나만 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자리는 이 의자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은 녹화한 날만 생긴다는 거고요. 예, 뭐 남일 같지 않았다. 대표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요. 멘토님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메이징하네요. 어메이징. 네. 근데 되게 화면 보시면 사무실이 굉장히 밝고 활기 넘치잖아요. 네. 그죠? 그 안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일하고 그 안에 마케터들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일할 수 있는 자기 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우리 고 대표님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라고 봅니다. 캐비닛 하나 잘라서 이렇게 또 칭찬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지금까지 방문했던 많은 회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열린 사내 문화를 만드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그 1인 마케팅을 통해서 1인 마케팅이라는 업을 하면서 몸이 자유롭게 내가 몸이 어디에 있든 항상 1인 마케팅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밥벌이도 하고 그러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마치 디지털 노마드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네네. 뭔가 이렇게 경직되고 그런 거를 최대한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 그래서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리, 차장, 과장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이름 다 부르고 단 리더만 있습니다. 리더. 그래서 이제 팀 리더 그리고 그룹 리더. 그리고 저는 그냥 전사의 리더. 그래서 전사 리더. 이렇게 서로 부르고 직책은 그거밖에 없고요. 네네네. 그러고 내부에서 승진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낼 때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뭐 팀원이었든 팀 리더였든 그룹 리더였든 뭔가 지금 이 조직의 상황에서 지금 이 팀의 리더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책임을 준다라는 의미의 이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치 이게 아이돌을 키우는 소속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스타트업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MC님 근데 사업적으로 되게 안목이 있으시다.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시스트와 저의 생각이 합쳐져 있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시나요?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통은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이걸 내부에 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당장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거다라는 사업적으로 나중에 사업이라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 보면 이 전문 프로마케터들을 내부화하면서 사실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굉장히 차별적인 역량들을 내부화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하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장벽을 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전문 마케터가 후배를 양성하면서 사실은 이 회사와 굉장히 끈끈하게 엮여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내가 이제 가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번호가 유출돼서 골치 아픈 적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막 스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그렇게 불량한 방법으로 마케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일명 그 어뮤징 적발 시스템으로 어떤 개발을 하셨어요. 그 누구나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뭘 보다가 손가락을 잘못 눌러서 광고주의 어떤 페이지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서 이거 뭐야? 그러고 바로 백하거나 뭔가 이랬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손가락 잘못 눌려서 광고주한테 간 건데 광고주는 그때마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광고 콘텐츠를 보는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눌러서 광고 페이지를 봤다 그러면 바로 백하실 거잖아요. 그 위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광고를 보고 있는 콘텐츠를 보는 소비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아주 핵심적인 움직임을 체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마케터나 매체가 지금 좋은 클릭을 일으키고 있는지 광고주한테 피해를 주는 안 좋은 클릭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게 어뷰징이죠.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좀 든 생각이요. 어뷰징을 막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사실 회사의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많은 사업자들이 보면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매체도 그걸 일부러 조장하기도 하고 잘못 클릭되게.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대표님 말씀대로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근데 그건 정직하다기보다는요. 만약에 그 어뷰징을 막지 않으면 한 달 만에 사업이 끝납니다. 광고주가 한 달 광고하고 다음 달에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사업을 하려면 막아야 돼요. 사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직의 문제보다는 어뷰징 안 할 거. 자, 어쨌든 뭐 대표님의 이야기는 차근차근 또 우리가 강연으로도 좀 들어야 또 더욱 더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움에 도전을 합니다. 미디어의 판도를 바꿔놓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템핑의 대표이사 고준성입니다. 템핑은 광고주와 1인 퍼포먼스 마케터를 연결해서 광고주들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에드테크 플랫폼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전단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모바일 전단지를 템핑에 올려놓고 그리고 저희의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그 전단지를 그러니까 본인이 잘 소문낼 수 있는 전단지를 골라서 다양한 광고 기법으로 세상에 전파해주고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성과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그리고 새로운 컨셉의 광고 회사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한 창업자의 소박한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저는 5번째 창업 시도를 했고 지난 4번은 아예 법인을 세우지도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다른 이유긴 했는데 뭐 이렇게 팀워크가 깨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지난 4번은 아예 법인도 세우지 못하고 사업을 실패를 했던 거죠. 예, 그러고 5번째 창업 시도에 지금 이렇게 템핑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그리고 만 3년이 넘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법인을 세우고 깨달았던 게 있어요. 법인을 세우는 순간 깨달았던 게 사업은 혼자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번의 시도에서는 항상 제가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했고 뭐 돈으로 의지를 하든 뭐 기술로 의지하든 제가 혼자서 그 사업을 온전히 못 해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4번의 어떤 경험들을 거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래도 우뚝 선 거죠. 혼자 우뚝 서니까 일단 법인까지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혼자 우뚝 서 있으니 직원들이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투자자가 저희 회사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은 사업은 혼자 하는 거다. 홀로 우뚝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예, 정말 제가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의 그런 고민을 할 일이 사업 초기에부터 향후 그 2년까지 계속 한 달에 2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밤잠을 못 잘 정도의 큰 고민거리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제 어떤 창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요. 어떤 사진이냐면 드리블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검색 한번 보시면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공을 몰면서 드리블하는 어떤 모습 그리고 태클 들어오죠. 예, 태클 들어오는 선수를 뛰어넘으면서 공을 가지고서 공을 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사진을 항상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사업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사업은 어떤 난관이든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고 때로는 잘 피할 수도 있어요. 잘 피할 수도 있고 잠깐 휘청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아예 넘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큰 대자로 넘어져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예, 이게 정말 태클에 걸려서 태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예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혀 통제할 수는 없는 어떤 법적 문제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대자로 몇 번 뻗었었어요. 자, 그때 큰 대자로 뻗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그때가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서비스를 오픈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6개월 됐고 서비스 오픈했는데 아직 돈은 못 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만든 이 템핑이라는 서비스를 몇 사람이나 써봤을까? 예. 아무리 이렇게 많이 잡아도 10,000명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그 얘기는 10,000명을 제외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잖아요. 나머지한테는 아직 이 서비스를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큰 대자로 누웠을 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나는 오늘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려도 돼요. 10,000명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 안 좋은 어떤 그 경험을 느끼게 해줬던 거 다 잊어도 되고, 예,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일어서서 다시 드리블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또 한 발, 예, 천천히 다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구 선수처럼 공을 몰고 앞으로 가면 되겠죠. 예, 이게 한 사업 2년 차 때 지금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업이 정신력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럼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인데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다시 나를 쓰러뜨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재발 방지책을 문제 만들려면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예. 근데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려면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여러 케이스에 다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어떤 명확한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뭐냐면 항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저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남 탓을 많이 해요. 예. 뭔가 안 되면 그냥 뭐 입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뭐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했다 하더라도 남 탓이 아니라 원인을 남한테서 찾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내가 원인이 아니라 저 사람, 회사 밖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회사 안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원인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남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사업을 위해서 바꿔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 억지로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나 자신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예,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든 바꿔야 돼요. 왜냐? 나 자신을 바꿔야 다시 그 문제에 내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 항상 나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좌우명이 나는 옳아도 70% 옳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여백이 있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당장은 별로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러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0%의 여백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30%로 나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나의 생각과 이제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과 나의 정책과 우리 회사의 정책과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도가 결국은 내 마음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나는 옳아도 70% 옳다. 30%의 여백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원인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고쳐낼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기 있게 생각을 거듭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고쳐냈을 때 결국은 그 문제가 또 온다 하더라도 나는 태클을 피하면서 계속 드리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음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나 자신한테 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인을 나 자신한테서 찾아라.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 작은 깨달음이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우뚝 서시면서 비바람을 헤치고 자기의 페이스대로 세상에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자,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그 캠핑의 직원으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잘못되면 대표님 탓이구나. 대표님이 절대로 날 탓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직원들한테 되게 부담 없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그게 있어요. 네. 70%. 저는 50%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20%를 더 많이 아시네요.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만들기까지 사실은 뭐 힘들었던 4번의 어떤 경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극복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업을 시작을 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이제 공동 창업자들하고 헤어지게 됐었어요. 나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사업을 하면서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굉장히 좀 냉정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전략을 펴고 이러는 건 잘해요. 예,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돌봐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네. 근데 사업은 전쟁이에요. 예, 전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총 하나 들고 지금 전쟁터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전쟁에서 이겨야지 지금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지금 보완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걸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좀 차가운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장 혼자 생각하고 사장 혼자 전략을 세워서 직원들은 그냥 그거를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지금 전쟁터가 넓어졌어요. 예, 넓어져서 예전에는 좁은 전쟁터 안에서 딱 요 골목을 지나가면 되니까 저 혼자 지휘하고 시키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지나가면 됐는데 이제 전쟁터 넓어졌습니다. 예, 전방위로 계속 전투가 벌어져요. 모든 전투에서 다 제가 진두지휘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 이제는 제가 좀 더 물러서고 예, 아까 제가 워딩을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옳아봐야 70% 옳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70% 옳다가 아니라 옳아봐야 70%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한 10년 전에 저의 좌우명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더 낮게 잡아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예, 저는 옳아봐야 0% 옳다. 아무래도 광고잖아요. 광고의 어떤 또 마케팅이 또 필요할 거예요. 회사 자체의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가입자 수는 30만 명인데 지금 실제 캠핑에서 의미 있는 돈을 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분이 지금 20명,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분이 지금 이제 100여 명 정도거든요. 예. 물론 뭐 10만 원 이상 올리는 분들은 훨씬 더 많지만, 근데 그거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사실 회사의 매출과 어떤 성장을 견인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마케터들이에요. 900만 원 버는 사람을 불러다가 잘 가르쳐서 1,000만 원을 올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1,000만 원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프로 마케터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런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우대 정책을 만드는 게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 1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월 100만 원을 이제 벌게 하려면 마케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캠핑 스파르타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실제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고 나면 월 100만 원 버는 마케터들이 금방금방 오세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데 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만들면 수강한 뒤에 그래도 반 이상이 월 100만 원 버는 마케터가 되고 그다음에 그들을 또 열심히 코칭하면 월 1,000만 원 버는 마케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 방법을 위에서부터 관찰을 하면서 그냥 명확하게 지금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제 일종의 인플루언스 마케팅 플랫폼으로 시작하셨다가 이제는 그걸 완전히 접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피봇 사업을 이제 전환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좀 어떤 특별한 경험 또는 뭐 특별한 어떤 생각들, 고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용자를 직접 만나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블로거 뉴스를 만들 때도 블로거들을 직접 만났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마케터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 어떤 그 좌우명, 나는 옳아봐야 70% 옳다라는 그 좌우명의 30%의 여백에 몇 차례 만남을 계속할수록 그 이제 팩트가 사실이 들어온 거죠. 시장하고 고객에서 정보를 얻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제가 만든 서비스의 사용자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사용자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사용자에 맞춰서 서비스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서 일단 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최대한 빨리 고객한테 물어봐라. 그게 정답이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또 그 세상의 어떤 틀을 깨고 우리가 또 생각의 마라톤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내일을 준비하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코너입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광고. 더욱 트렌디하고 스피디해진 광고들이 소비자들을 매혹하고 있어. 특히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광고 산업 대신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대세로 떠올랐지.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브랜드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SNS에 주목하고 있어. 최근 발상의 전환으로 큰 이슈를 모은 광고 동영상은 달라진 사용자들의 눈높이를 여실히 증명했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사적인 공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장시간 지속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로도 증가가 그 이유. 이에 광고 생태계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특히 프로그래매틱 광고와 퍼포먼스 광고의 등장은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찾아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거야.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광고 생태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무언가를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사회 시스템 광고. 앞으로도 보다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무쌍한 사용자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길 응원할게. 네, 시장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광고를 또 보기엔 또 예민해서 보기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런 다양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게 뭐 광고라는 게 뭐 MC님도 당연히 광고 안 좋아하시죠? 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좋아하는 사람. 때로는 어쩔 때 왜 잘 보고 있는데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중요한 이렇게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광고가 중간에 막 팝업으로 뜨고 이러면 네네. 정말 화나죠, 그죠? 사실은 많은 사업자들이 이 모순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털을 보면서 사실은 돈을 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막대한 투자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광고 모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고객들이 광고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광고 기법의 핵심이 뭔가 하면 피로도를 높이지 않는 거죠. 좀 짜증 안 나게. 광고 떠도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광고라는 게 크게 뜰수록 고객의 눈을 다 가릴수록 효과는 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고객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그 포털 사이트를 다시 안 가게 되고 서비스를 안 쓰게 되고 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객을 이탈하지 않게 또는 피로도가 크지 않게 하면서 실제로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게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페이스북이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 모바일 광고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한테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이요? 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서비스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모습이에요. 예, 뭐 그냥 리스트 형태로 콘텐츠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있을 때 다음에서 만들었던 그 블로거 뉴스라는 서비스의 겉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이 뒷단에서 보는 모습은 제가 제1기획에 있을 때 만들었던 소셜 마케팅 분석 서비스와 굉장히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전에는 언론사에 좀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글을 써서 좀 먹고 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사 기자가 됐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것도 또 지금 제가 만든 모바일 광고 플랫폼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는 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제가 만든 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비빔밥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멋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저도 똑같은 우리 질문. 멘토님에게 모바일 광고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온도계다. 온도계요? 네. 뭔가 하면 모바일 광고를 보면 세상의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온도를 알 수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괜찮았나요? 괜찮습니다. 그 두 분을 합하면 온도와 비빔밥이니까 합하면 돌솥 비빔밥이 되겠네요. 뜨거운 어떤 온도가 느껴지는 비빔밥. 예. 앞으로 우리 그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광고 사업은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의 젖줄처럼 엄청난 광고비가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광고비가 거대 신문사, 거대 방송사 이런 이제 어떤 거대한 회사들로만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1인 마케터, 1인 마케팅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광고비의 흐름이 그 개인들한테 폭포수처럼 좀 쏟아져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결국 1인 마케터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이거는 마치 수입차 딜러, 그리고 보험 설계사, 펀드 매니저처럼 이 사회에 최근에도 계속 새로운 직종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1인 마케터, 프로 마케터라는 직종을 만들어내고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직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도 잘 돌보는 우리 대표님이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린 모두 누구도 덜어줄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가끔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묵묵히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업을 하는 거를 저 스스로 회고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비 창업가분들에게 소박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업은 나의 일을 나의 페이스대로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어떤 회사가 지금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 어떤 회사가 투자를 얼마를 받았는지 신경 쓰이게 되면 나의 페이스대로 나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